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병원을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같은 공간 안에서 반복되는 곳, 바로 병원입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그래서인지 병원을 유난히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을 피할 수 없겠죠. 오늘 이야기는 약 15년 전 강원도에 있는 한 작은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내온 사람은 지훈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200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의 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꽤 많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지병이 생겼고, 고혈압과 심장 문제 때문에 병원을 자주 드나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크게 떨어지면서 몸이 식은 땀으로 젖기 시작했고, 숨도 가빠졌습니다. 지훈은 놀란 마음에 한밤중에 아버지를 차에 태워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원도 산 근처에 있는 작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최신식 병원과는 달리 그 병원은 꽤 오래된 건물이었고, 시설도 조금 낡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응급실에서는 아버지를 바로 진료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혈압을 확인하더니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오늘 밤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 병실은 6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요즘 병원처럼 완전히 새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창밖에는 어두운 산이 보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왼쪽에 3개의 침대, 오른쪽에 3개의 침대가 있었습니다. 총 6개의 침대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들어갔을 때 환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다른 환자 2명. 아버지는 왼쪽 맨 안쪽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2번 침대에는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몸 전체에 문신이 있는 조금 험상궂은 인상이었습니다. 팔에도 다리에도 문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병실에 들어온 이후로 그 노인은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산소줄과 심전도, 장치를 단 채 가만히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첫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이 되면서 지훈은 이상한 점을 하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하루 종일 정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았고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와서 커튼을 치고 몸을 닦아주는 것 같았지만 그 외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인의 가족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어린 아이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꽃 한 송이를 가져왔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노인의 머리맡에 서더니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꽃을 침대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른 환자 한 명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는 지훈과 아버지, 그리고 그 노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간이 밤 10시쯤 되었을 때 간호사가 들어와 마지막으로 수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간이 의자를 펼쳐 아버지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옆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여러 줄의 의료선이 연결된 채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아내려는 것처럼.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안 가, 안 갈 거야. 나 안 가. 꺼져. 지훈은 잠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삐, 삐, 삐. 심전도 기계 소리가 점점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급하게 간호사를 부르러 뛰어나갔습니다. 간호사 2명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쳐졌고 주사와 약이 투여되었습니다. 몇 분 후 심전도는 다시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갑자기 노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간다니까! 나 안 간다고! 그리고 쿵! 몸이 침대에 떨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는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가 불려왔고 심장 충격기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쯤 새 환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농약을 마신 응급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는 하필이면 이 번 침대, 바로 그 노인이 죽은 침대에 옮겨졌습니다. 잠시 후 환자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허공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 돼! 안 갈게! 나 안 갈게! 지훈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은 조금 전 죽은 노인이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지훈은 무심코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커튼 아래로 사람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 그리고 다리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문신이었습니다. 지훈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다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 안 됩니다. 그 환자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간호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병실에서 입원 침대에 누운 환자들은 이상하게도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우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봤다. 그 병실에는 우리 말고도 많이 있었다. 10명은 넘었어.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 병실에는 환자만 있었던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포감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편안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